네, 안녕하십니까. 본 수업은 2학기 영상 게임 디자인이라고 하는 분반 수업입니다. 어, 영상 게임 디자인 수업에 제가 맡고 있는 분반 수업은 애니메이션 관련 학생들을 좀 위한 수업이고요. 특히 이 다이내믹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요를 보시면요. 기초적인 다이나믹스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고 그 활용 범위와 적용 사례를 토대로 구현 기술의 기초와 응용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며 프로젝트별로 과제가 되겠죠. 작업의 활용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발표를 경험 팀 작업할 경우에는 그런데요. 이게 전에 팀 작업을 하긴 했었는데 원활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개별 과제가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연식이고요. 전화번호, 그 다음에 메일 주소 이렇게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이나 요청되는 것들, 궁금한 것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조만간 카톡방을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아래쪽 보시면 이제 과제가 있고요. 네, 이 과제가 70%입니다. 그리고 출석이 30%고요. 출석이 뭐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출석에서 여러 가지 지금 1주, 2주차 수업은 온라인 동영상 강좌 수업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후에 다른 방식으로의 출석이 되어지면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을 할지라도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고요. 실제 출석해야 될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될 경우 오프라인 수업이 그러하겠죠. 온라인 수업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간이 자기가 안 맞는다든가 좀 늦은 사정이 해서 늦는다든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꼭 톡방이나 어떤 번호로 문자를 미리 보내서 양해를 구해 주시면 맞춰서 조율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평가 기준은 지난 학기에는 절대평가였는데요. 이번 학기는 상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점수가 70%, 70점이 만점인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 과제가 주요 과제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과제당 12점으로 해서 60점에다가요. 주별 과제가 있습니다. 주요 과제가 있는 주는 주별 과제가 따로 없습니다. 그 외에 일상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 주에서는 주별 과제가 별도로 나갑니다. 주별 과제는 상대적으로 라이트한 거기 때문에 수업을 꾸준히 듣고 실습을 하시는 분이라면 전혀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몇 주차의 주별 과제 같은 경우 몇 주차 내용에 대한 것들을 실습하고 있는 화면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시오와 같은 식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가벼운 주별 과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주별 과제가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점씩 해서 토탈 과제 점수가 70점 만점으로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주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가이드라인과 그 다음에 점수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주인데요. 그래서 다이내믹스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차 내용을 쭉 보시면요. 파티클이라고 하는 것, 2주차, 3주차는 이 파티클에 응용된 버전으로 요즘에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엠파티클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거의 유사하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좀 편하게 바뀌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티클 인스턴스를 이용한 낙엽 효과고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가 과제 1,
제출하는 주가 되겠고요. 2주는 주를 가져갔죠. 그리고 지금 4주차, 5주차 가면 파티클의 속성 중에서 인스턴서와 고울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쉐입에 있는 일종의 속성이거든요. 이것을 이용해서 낙유 효과 또는 화살이나 광선 충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실습을 하시게 되고 그 과정에 대한 화면 캡처 그리고 또 이 관련된 것들을 구현하게 되는 구현 연습 내용에 대한 과제 이렇게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과제들은 영상 과제나 제작한 파일을 올려주시는 과제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5주차까지 파티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활용과 기초적인 내용과 활용에 관한 것들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을 응용해서 만들어진 플루이드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 플루이드는 2D와 3D가 있는데요. 이 2D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불 효과를 낸다든가 또는 흩어지는 글씨죠. 이런 것들 효과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글씨들을 직접 여러분이 써서 거기다가 어태치해서 그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3D는 좀 더 실질적으로 360도 돌려서 볼 수 있는 2D는 360도 돌려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평평한 표면에서 효과를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질적인 3D 플루이드라고 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불러서 가상의 박스를 불러서 이 안에서 또는 이 외의 영역까지 포함해서 효과를 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플루이드 효과는 파티클은 알갱이를 가지고 표현이 되어진 거라고 하면 플루이드는 이 파티클 알갱이들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좀 더 사실적인 표현의 화염이나 물 효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수료에서는 화염 효과를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리지드 바디라고 해서요. 9주차 가시면 딱딱한 물체죠.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딱딱한 물체를 이용한 볼링핀과 물레방아 효과를 할 거고요. 원래 시간이 더 되면 소프트 바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소프트 바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샘플들이 그런 거죠. 늪과 같이 축축한 바닥을 발이 밟았을 때, 그렇죠? 발이 밟았을 때, 좀 무거운 것도 올려놨을 때 그 자리가 자국이 남고 자리를 띄운 다음에도 이 흔적이 바로 없어진 게 아니라 서서히 서서히 흔적이 좀 남은 상태로 서서히 천천히 풀어지게 되는 그런 늪 효과 또는 모래 효과 표현할 때 씁니다. 또는 풍선과 같은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부드럽죠. 탱탱하게 되어 있는 이런 풍선 같은 효과 때 소프트 바디를 하는데요. 이것과 달리 좀 더 연산이 간단한 또 구현이 좀 더 간단한 리지드 바디. 리지드는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딱딱하다. 그래서 리지드 바디를 이용한 볼링핀 또는 물레 효과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요. 아마 애니메이션 테크닉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일부 겹치는 내용이나 유사한 것들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티클과 플루이드 효과를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 게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 앞부분은 파티클의 기초와 그 다음에 불 효과, 물 효과 이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가 되면 엔클로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클로스는 말 그대로 천 효과죠. 옷감 효과입니다. 천 효과를 어떻게 살적으로 표현할 건가 관한 것들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한 추가적인 효과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1, 2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천 효과 외에 또 N 헤어라고 해서 머리카락 효과죠. 기존의 캐릭터 애니메이션 하는 경우에는 머리 형태들을 그렇죠?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나누어서 구역을 나눠서
이거를 좀 더 단순한 형태로 모델링을 해서 묻혀주고, 그 앞머리의 경우에는 그렇죠? 길게 넙스나 폴리곤으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붙이는 식으로 붙이고 맵을 주고, 그래서 표현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델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질적인 헤어, 그 표현하기 주는 기법이 이 N 헤어가 될 거고요. 그래서 N 헤어 기법을 이용하시면 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커브를 이용해서 커브 컨트롤을 이용해서 헤어를 표시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요즘에 나와 있는 엑스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엑스젠이라고 하는 새로 나온 기법을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다이내믹스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교과 주별 수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주별 과제도 있고, 이거를 그냥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난 학기에 했던 수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캐릭터 링과 관련된 수업이 중간급 되는 수업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캐릭터가 아니 그냥 애니메이션 테크닉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기법과 간단한 캐릭터 리깅, 아주 간단한 캐릭터 리깅까지 해서 중급까지는 아니고 초중급 정도의 내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지금 다이내믹스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그런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리깅에 2학년 위주로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급 정도의 다른 방식이 좀 다른, 특히 이제 페이셜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원하시면 이 내용들을 주차들을 조절을 해서 제 생각에 한 3주에서 4주 3주에 4주 정도를 초반부는 아니고요, 후반부에 여기를 좀 압축해서 조금 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다음에 3, 4주 정도를 여기를 캐릭터 어셋이죠. 캐릭터 리깅인데 어셋을 위한 리깅, 특히 이제 페이셜 쪽에 일종의 중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따로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 듣는 여러분들이 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제로 내드릴 겁니다. 선택하신 거예요. 1번은 자료 나오는 PDF에 있는 교과정들을 한다. 2번은 다이내믹 시뮬레이션, 다이내믹 애니메이션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인 캐릭터 리깅 중급 수업을 겸한다. 그래서 1번 또는 2번 여러분 택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번 주에 주별 과제 1입니다. 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벌써 과제가 하나 나왔죠? 자, 첫 번째 다이내믹스 애니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을 좀 말씀드리자면 엄밀히 말하면 이 다이내믹스, 보통 다이나믹이라고만 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다이나믹은 말 그대로 활동적인 이런 뜻이죠. 다이나믹하다 뭐 이런 말 쓸 때 하는 거 다이나믹스라고 해야 이거는 동적, 동력학이라고 하죠. 동력학에서 어떤 학문적인 영역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 다이나믹스 애니메이션이긴 한데요. 이 핵심적인 기술의 원료는 시뮬레이션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시뮬레이션 기법 토대 위에 있다. 시뮬레이션 또 어떤 건지 잠시 다시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야에 대한 초급이 좀 되어 있으신 게 필요하고요. 근데 마야가 아직까지 많이 익숙치 않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난 학기에도 제 수업에서 알려드렸던 내용인데요. 마야 원 미닛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오토데스크 마야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딨니? 네.
URL 그대로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오토데스크에서 나오는 마야 간단한 기능들을 소개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야가 거의 초보다, 처음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 내용들을 꼭 숙지하여서 보시고 몇 번이라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또 제가 써놓은 URL에 있는 것 중에 보면 마야 비기너스 페이지라고 해서 유저 인터페이스에 관련 내용들을 살펴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도 있고요. 보시면 특히 요 부분은 In the following tutorial series, we'll be covering 자막이 되어 있고요. 특히 설정 들어가셔서 자막에서 자동 번역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한국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 약간의 시차는 있는데요. 도움은 받으실 수 Maya 있어요. Basics. We'll cover Maya Basics in specific to game environment model. 완벽하진 않지만 좀 도움을 이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자막 오시면 더욱 좋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보셔서 조금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자막은 없지만 비기너를 위한 Today I'm going to show you how to use Maya in under an hour. 1시간의 마야 배우기죠. 기초 배우기. 이런 것들을 꼭 제가 제공하는 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도 보시고 보는 데서 끝내지 말고 본 것을 가지고 옆에 같이 마야를 켜놓고 같이 실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해보시고 멈추고 좀 해보시고 그렇게 쭉 보기만 하시는 것보다는 보시고 그걸 바로 한번 똑같이 연습을 해보시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는데 즉 마야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야가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없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마야는 오토데스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학생 버전일 경우에는 워터마크가 생깁니다. 렌더할 때. 그리고 기능 자체에는 제한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학생용 버전으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2019 버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용 버전을 쓰셔도 되고 오토데스크 무료로 다운받아 등록하신다. 이메일 등록하시고 또는 제가 웹하드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웹하드는 보시면 주소가 바뀌었죠. 웹하드가. 그래서 그냥 웹하드가 아니라 옴니 웹하드라고 하는 주소로 바뀌었습니다. 이 공식 URL이고요. 여기에서 로그인 하시면 제 수업 들으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SMN이고요. 비밀번호는 any underscore 2019 원래 2015였는데 다시 한번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SMN이 그다음에 any 2019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시고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웹하드로 들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 백업 하드가 있습니다. 백업 하드로 방을 옮겨서 하시면 폴더 중에 여기 맥을 쓰신 분들을 위한 거, 그 다음에 또 윈도우를 쓰신 분들, 주로 윈도우 쓰신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여기에 프로그램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요. 마이어프 2019 이게 오리지널 버전이고요. 이게 3이 있습니다. 3.1 그래서 업데이트 버전입니다. 이거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이후에 다시 이걸로 추가 업데이트를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까지 업데이트를 해서 세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요거를 이제 다운 받으신 거죠. 이거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선택하시고 바로 내리시면 하면 됩니다. 다운 받으시면 어디 있을까? 잠깐만, 이거 딴 거네. 예, 어쨌든 이게 iOS 파일이기 때문에 iOS 파일은 다운 받으셔서 마운트 하시면 가상 CD로 뜨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시면 C 드라이브에 오토디스크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압축이 풀릴 겁니다. 또는 그냥 설치가 될 수도 있고, 설치를 하신 다음에는 복잡한 과정 아니고 그 안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리얼 넣는 과정부터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있는 과정을 잘 숙지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야를 설치하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과제는요. 두 번째 과제는 바로 첫 번째 과제가 뭐였죠? 주별 프로그램을 원하는 대로 할 거냐 아니면 플러스 알파로 캐릭터 리깅을 추가로 해서 진행을 할 건지 택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과제는 미리 설치하신 분은 유리하실 텐데요. 2019 그렇죠? 마야 2019 버전을 설치하셔서 화면 캡처 프로그램 사용할 준비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화면 캡처해서 이미지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첫 주의 주별 과제입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과정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할 건지를 묻고 하는 내용이니까 부담은 크게 없으실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일단 마야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다이내믹 애니메이션 또는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용어들도 같이 마야 화면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는 마야와 같이 화면과 같이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